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 이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널뛰기 장세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쫙 빠지고 그 부분 잠깐 장중 동향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일중 동향입니다. 코스피 지수 떨어져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쫙 빠졌다가 저점까지 깨고요. 다시 1시 10분을 기점으로 쭉 올라가서 야, 오늘도 이렇게 됩니다. 길게 한번 볼까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해서 쫙 빠졌고요. 어제는 하락 출발해서 쫙 올려붙였고요. 오늘은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런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 주가 쿼더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다만 주변 변수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준비하는 이 큰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잠깐만 보시죠. 미국 시장 무척 안 좋았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요, 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종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았거든요. 다우 산업 지수 나름 양호했고 S&P도 나름 양호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점을 근처까지 나오죠. 하락 출발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미국 시장의 하락이었습니다. 역시 금리,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었고요. 그에 걸맞게 우리나라, 중국에 연이어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작을 했는데 중국 증시 또한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중국 증시인데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저점까지 깨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견고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또 올라왔고요. 1.2% 그러면서 3000포인트에서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부채가 많은 기술주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기술주 쪽에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른 흐름이고요. 역시 박스권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려고 하는 투자 주체들의 매매 동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근 1조, 기관이 1조 훌딱 넘어갔죠. 개인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1조 4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지난주와 또 다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이 다시 예탁금, 즉 돈이 들어오는 흐름 안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매수의 힘이 강하게 받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박스권 상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을 보면은요, 철강 업종이 상당히 강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업종 전반, 그 중에서도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정유주들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특징주 좀 알아보겠는데요. 장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형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과 개별주가 많이 섞여 있네요. 많은 검색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죠.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다시 삼성전자를 소수점 매매, 미국처럼요. 이것도 비싸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하나의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반도체 다 좋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힘을 쏟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에서의 발전 가능성, 그러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 가까이에서 8조 9천억으로 상향 조정, 이거 오랜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상향이 오랜만에 나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반도체 쪽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그렇게 못했어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알아봐야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한 단계 레벨 업된, 삼성전자는 이 아래에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박스권이라면 하이닉스는 레벨 업된 상태에서 박스권이죠. 긍정적으로 보셔도 하이닉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포트가 한 2개 나왔어요. 메모리 호황,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10조다 올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레포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리고 KB증권에서 레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 그러면 KB증권 쪽에서 나온 레포트 잠깐만 살펴보죠. 하이닉스 주가 자체가 가격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 2, 4분기 실적이 최대치로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이번 분기 좋고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9만원으로 목표가 올렸다라는 부분. 역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거의 가라 몰빵이죠. 반도체 산업과 궤를 같이 하는 주가 흐름.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 레벨 업된 상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이 인기 종목이네요. 그런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이죠. 말씀드렸듯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포트가 오늘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 잠깐만 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이게 이제 치료제죠. 바이러스 치료제. 유럽 국가별 긴급 사용 검토 착수. 그 기대감에 오늘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미 이 레키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이미 녹아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 가치가 10조가 넘는다라는, 그래서 목표가 상향이라고 하는데, 목표가 상향했는데 39만원, 즉 얼마 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최대 목표가를 여기로 본다면 이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서 오늘 정치인 관련주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았을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몇 종목 말씀을 드리면, 제일 대장주로 보이는 것이 서현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 오늘도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서현 탑메탈, 서현의 자회사죠. 오늘 상한가. 덕성, 오늘 상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관련주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서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테마주로 엮였다. 뭐 특징주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이러고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달았는데, 뭐 관련주는 뭐 같은 동향, 같은 학교 출신 여러 가지 다 엮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쪽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해 가지고 덕성도 같은 맥락에서 상한가 갔다고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 즉 사표를 냈죠. 예, 그래서 정계를 지출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야당 쪽에서 뭐 마땅히 얼굴 마담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윤석열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되나요? 전 검찰총장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추경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추후 한번 꺾이고 나서, 이렇게 꺾이고 나서요, 예, 급등 이후 한번 꺾이고 나서 관심을 한번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예, 조정 시에 한번 조정을 줄 때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면 1차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